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3주차입니다. 수투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나 확인해 보면은,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은 먼저 함수의 수렴 발산을 먼저 배우고 좌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좌극한, 우극한은 좌극한 왼쪽에서,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가는 극한이었죠. 자, 그랬을 때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제 만약에 같은 값이면, 만약에 같은 값으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값이 다르다면은 여기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간 값이 다르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2번하고 3번도 마찬가지로 이 좌우극한이 서로 다른 값을 향해서 갈 때, 좌우극한이 다른 값을 향해서 갈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함수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면은 걔네를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들도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배 해주시게 된 거는 이제 저 K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 값은 K 알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 2번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분리가 가능합니다.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이제 A로 갈 때 gx가 이제 되겠고. 자, 분리를 해주시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빼기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빼기. 자, 빼기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자,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분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자, 이제 fx, 자, 곱하기, 자,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자, gx죠. 자, 얘는 뭡니까? 알파, 베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나눌 때 똑같습니다. 자, 분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자, 리미트 x가 우리 이제 a로 갈 때 gx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알파 나누기 베타로 나오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제 뭐냐면은, 자,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될 것이며, 저 베타 또한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있었어요. 자, 두 가지가 수렴하면은 그 둘을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들도 수렴한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자, 우리가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 자, 무한 빼기 무한꼴, 무한 곱하기 0꼴,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 봤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0분의 0꼴, 이게 분자 분모가 둘 다 0으로 가는데, 자, 0으로 간다라는 것은 작아지는 거거든, 숫자가. 자, 분자가 0으로 간다.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죠. 분모가 0으로 간다. 전체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우세한지를 따지는 거야. 우세 싸움입니다. 우세 싸움. 자, 만약에 분자 0으로 가는 게 더 우세하다. 그러면은 분모를 무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분모가 우세하다. 그러면은 분자를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한분의 무한 똑같습니다. 둘 다 분자 분모가 값이 커지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게 더 빨리 커지려고 하는가? 만약에 분자가 더 빨리 커진다? 그러면 그 결과도 분자에 따라서 나와야 되고, 자, 만약에 분모가 더 우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한분의 이제 분자 무시하니까 무한분의 어떤 상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0으로 나오겠죠. 자, 무한 빼기 무한 똑같습니다. 앞에가 우세하면은 무한대, 뒤에가 우세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시고 4번도 앞에가 우세하면 무한대, 뒤에가 우세하면은 0으로 이제 봐주시는 건데, 그 우세한 정도가 비슷하면은 어떤 상수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극한의 응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 분수꼴이 어떤 상수 값이고 분모가 0이다. 그러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분자가 0이다. 그러면 분모도 0이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 압착 정리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g라는 함수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은 그 극한값도 같은 부등호 방향이 나와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h라는 함수가 두 함수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쪽 끝에 있는 극한값이 같다면 가운데 있는 놈도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hx 또한 같은 값 알파로 수렴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입니다. 자, 우리 함수가 연속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뭐였습니까? 함수가 연속의 조건은 먼저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다.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는 그 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건들 먼저 써보시게 되면은 함수값 이제 fa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의되어 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극한값. 자,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의 이 fx의 값이 존재하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였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 두 값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fa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같은 값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림상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그림 1처럼 x가 1인 지점에서 함수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 1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x가 a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1번 조건이 위배가 되는 것이죠.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a일 때. 자, 그림 3은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자, 참고로 우리 이제 좌극한은 마이너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마이너스 우극한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플러스라고 쓰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는 양 부호를 동시에 봐주라 라는 얘기죠. 자, 그림 4번 같은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은 다른 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끊어져 있죠. 이 세 가지 상황, 2, 3, 4를 우리가 이제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족을 시키면 우리가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만족을 시키시면 연속. 자, 만족을 안 시킨다? 그러면은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족을 하나라도 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불연속이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불연속이구나. 자,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두 함수가 어떤 특정 x값에서 연속이면은 걔네들을 이제 사칙 연산해낸 실수배 한 놈도 연속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실수배를 한 자, cfx도 연속, 그 다음에 그 둘을 더한 함수도 연속, 뺀 함수도 연속이 되어야 되고요. 자, 곱한 함수도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곱한 함수도. 그 다음에 나눈 함수도 연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눈 함수도. 자, 이 5가지 함수는 연속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도 이제 주의하실 점, 단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도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다항함수는 사실 확인해 보면은 항상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특정한 함수들,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면 끊어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루트 안이 0 이상에서만 정의가 되니까 우리 일부 함수들은 이 연속이 되는 구간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최대최소의 정리입니다. 자, 우리가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은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최소가 존재한다라는 게 최대최소의 정리거든요. 연속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최대최소입니다. 어떤 구간? 닫힌 구간에서요.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고 열린 구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최대최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첫 번째 그림은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린 구간이죠. 자, 세 번째 그림은 두 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네 번째 그림은 함수가 닫힌 구간이지만 끊어져 있는 불연속일 때야. 이때에도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값의 정리인데요. 자, 얘는 뭐였었냐?
자,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랬을 때 양 끝 함수값이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 다른 높이에서 이제 함수값이 만들어질 건데 만약에 그 함수값들 사이에 임의의 값 k를 잡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자,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려졌다. 여기가 이제 a, fa고요. 자, 여기가 이제 b, fb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두 함수값이 있죠. y는 fa.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fp 라는 게 이제 있었을 거란 말이지. 자, 이 두 함수값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임의의 k라는 값을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y는 k라는 상수 함수는 반드시 그 원래 함수인 이 fx 있죠? y는 fx와 적어도 하나의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x축에 평행한 상수 함수 y는 k와 그 함수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이 최소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자, 그 k가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그 교점이 우리가 열린 구간, 양 끝을 제외한 열린 구간에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사이값 정리라고 해주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응용이 됐냐면요. 사이값 정리는 이 k를 0으로 놔가지고 x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버리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한 함수값이 만약에 양수이고 다른 함수값이 이제 만약에 음수이면 양수 음수 사이에는 0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우리 이 x축이 반드시 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이 지난다. x축이랑 교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 이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 풀 문제들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6월, 9월, 11월 모의평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11월 수능이죠. 자, 어떤 경우들의 문제가 나왔는지만 한번 훑어볼 건데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기본적인 극한값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0 플러스 1, x가 이제 0 마이너스인가요, 지금? 그 다음에 1 플러스 1 때 값 찾는 거, 따라가서 찾는 거가 작년에 나왔었는데, 자, 작년 6월 4번입니다. 그러니까 3점짜리 두 번째 문제죠.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나왔던 문제가 작년 수능 문제네요. 2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단순한 극한값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은근히 요것 좀 약간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게, 자, 루트가 나오면은 항상 유리화하려는 사람이 있어. 항상 유리화는 아니고요. 먼저 x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우리 최고차항 개수 보는 거였죠. 차수 관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작년 9월 이제 12번이니까 네 번째로 어려운 4점이거든요. 객관식에서. 자, 이따 같이 볼 문제인데 요런 도형이 그 좌표 평면이 주어지고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작년 6월인데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값 한 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절대값 한 개 결국에는 다 같다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얘도 이따 볼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작년 9월이네요. 자, 얘는 두 번째 3점 문제.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함수가 끊어져 있으니까 A 넣어서 같구나 라고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 6월 22번입니다. 공통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함수를 이제 주고 2차 함수 fx가 있고 이 조건을 만족을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이제 22번 문제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도 절대값이 있고 루트 있고, 자,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이 마3과 6분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다른 건 없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유형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11번부터 보시면, 자, 함수 fx가 이렇게 줬다. 이 값을 구해주라 라는 거거든. 자,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해 줬었냐면은, 자, 1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1보다 조금 작은 거, 0.9 정도를 생각해봐. 그래서 0.9 근방에 있는 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값이 3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자, 2 플러스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2가 이제 있었을 거 아니야, 이제 2가.
다시 2 플러스니까 2.1 정도를 우리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2.1을 이제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F 2.9 정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F 2.9는 3보다 조금 왼쪽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1이 나오게 되겠죠. 더해서 4번, 4로 정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요게 이제 합성이 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합성이 되어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었냐?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인데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 자, 우리 ffx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자, 안에 있는, 자, 요거부터 처리해 주시면은 0 플러스잖아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따라서 이제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데, 함수값 3에 가까워집니다. 요 안에 있는 거는 3에는 가까워지는데, 자, y값 계산해야죠, 함수값. y가 3에 가까워지지만 3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한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안에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3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정식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제 의미가 와 닿으시죠? 자, 2 플러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 초록색 진 부분이 2 플러스니까 2보다 좀 큰 쪽에서 2에 다가가는 거죠. 얘는 어떤 y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고정값 3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얘가 그냥 3으로 나옵니다. 자, 요거를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3 3보다 조금 왼쪽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값이 얘도 고정 3. F3은 여기 찍혀있기 때문에 값이 2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해서 5번, 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38번입니다. 자, 두상수 A, B에 대해서 이제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는 X가 지금 3으로 가면은 그걸 이제 넣어보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분모에 넣습니다. 2 빼기 2니까 0이야.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도 우리가 3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까? 0이 나와줘야 되겠죠. 일단 A는 3으로 우리가 결정해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저 극한값을 다시 한번 좀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자,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가 지금 있는데, 자, 우리가 유리화를 한번 좀 해볼 겁니다. 자,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2를 이렇게 곱해 버릴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계산 좀 해봅시다, 이제. 리미트 x가 이제 3으로 가는 건데요. 자, 우리 분모 계산하시면 뭡니까? 분모는 x 빼기 3으로 나올 겁니다. 얘 제곱에서 얘 제곱 빼는 거니까. 자, 이제 얘 인수분해가 됩니다. x-3, x-1에다가요. 그 다음에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2. 여기까지 일단 나오게 되겠죠. 자, 이제 약분 처리가 이제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에다가 이제 3을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3 넣어주시면 2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4. 8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8로 답이 나오게 되겠고, 근데 답은 8이 아니라 a 더하기 b니까 더해서 11, 5번으로 답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자, 요거 좀 생각해 볼 건데,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a가 무슨 값이든 간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 게 우리 이 분모가 0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 자, 분모가 이제 0이 되려면요. 우리 x가 뭐이면 됩니까? 풀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풀마이. 자, 이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이제 2일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a가 이제 마이너스 2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써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fx-5x에다가 자,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값이 존재하려면은 분자도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에다 2를 넣었을 때 f2-10이 0. 그래서 f2가 10이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똑같습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가가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자, fx 마이너스 5x로 나오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러면 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구나. x가 마이너스 2면 f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력권 한번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저 극한값이 또 존재한데 자, 우리가 이제 저 상태로 이제 냅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다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 무한대로 이제 가긴 가겠지. 최고차항이 음수여서 음의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럼 루트항이 음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무한대로 이제 가는데 얘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이제 생각해서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저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보시려면은 유리화를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를 이제 해줄 것입니다. 자, 루트 fx. 자, 마이너스로 묶어. 3x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뭘 곱할 거냐면은 이제 그 합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된 거를 이렇게 곱해줄 겁니다. 자, 루트 f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써주실 건데 자, 그 결과를 이제 써보시면 자, 리미트 x가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는 합차죠. fx 마이너스 자, 3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저거 전개해 볼게요. 9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나누기 자, 루트 fx 더하기에 3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이게 값이 존재하는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차수 관찰하는 문제입니다. 자, f가 그럼 도대체 몇 차여야 되는지 그 차수부터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가정을 이제 해봅니다, 이제. 자, 만약에 이제 fx가 이제 1차라고 가정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분자가 이제 2차란 말이지. 2차. 분모는 자, 이거 1차의 루트면은 절반으로 생각해서 0.5차 정도 생각해도 되겠죠? 자, 얘는 1차니까 분모는 결국에 1차가 나와서 얘는 분자 분모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존재하려면 차수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제 fx가 2차라 가정해주면은 이게 2차 빼기 2차? 이게 최고차항이 지워질 수도 있고 안 지워질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분자는 1차 아니면 2차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는 이게 1차가 되겠죠. 루트 2차는 1차로 볼 수 있고 1차 더하기 1차 꼴이니까 자, 얘는 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같으면은 차수가 같죠. 자, 이제 그 3차 이상을 확인해 보면요. 자, 요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자가 이제 그 3차 이상이 나오고요. 자, 분모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자, 3차라고 이제 넣었다 그러면은 자, 루트 3차 그럼 2분의 3차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굳이 차수를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뭐 2분의 3차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차수가 안 맞습니다, 얘는.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값이 나오려면은 이 꼴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따라서 자, fx는 이게 분자가 1차가 나오려면은 저거 없애줘야 되니까 9x 제곱이라 쓰시고 뒤에 모르네 ax 플러스 b로 잡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구해놨던 요것들 이제 대입해 주시면 계산이 되겠죠. 저것만 마저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넣어가지고요. 36 플러스 2a 플러스 b는 10.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 넣어가지고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이제 써줄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몇이야 이제? a가 이제 5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b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36 나오나요? 5, 20에다가 이제 46 해서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a, b 찾아서 f3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9, 9, 81, 그 다음에 이제 3a가 3, 5, 15, 마이너스 36, 60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49번입니다. 자, 요거 한번 좀 잘 볼 건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직선과 y는 x제곱의 교점이 a, b입니다.
자, 지금 좌표 평면 나왔는데 교점에 대한 그 정보가 안 주어졌습니다. 안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점의 좌표를 이제 잡고 들어가줘야죠. 잡고.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의 좌표 한번 잡아볼까,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미지수로 A, 이렇게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A, 자, 그러면은 이제 Y좌표는 뭐,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거니까 Y좌표는 뭐 A제곱으로 해도 될 것 같고, 자, B좌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미지수로 또 잡을게요. 자, B, B제곱.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잘 나오고 있죠? 네, 잘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점 C는 지금 점 A에서 이게 대칭이 된 상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 자체가 Y축을 대칭축으로 가지니까 다른 한 교점 C가 어떻게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A, A제곱 꼴로 나와줘야 되겠지. 자, 그럼 점 H 좌표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X좌표 동일하게 B로 나올 것이고 Y좌표는 A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A, B는 결국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인데 두 함수를 이제 우리가 같다라고 해서 얻어낸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방정식에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이 A, B인 것이죠. 그죠? 자, AH-CH 구하는 건데, 자, 이게 뭘 구하는 거냐면요. 자, 선분 AH는 길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요 두 점, X끼리 빼주면 되니까 A 빼기 B죠. 자, 선분 CH 뭡니까? 이제 얘네들이 빼주니까 이제 B 플러스 A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이제 A가 더 큰 근이고 B가 작은 근인데, 얘는 이제 뭐야? 두 근의 차. 자, 얘는 이제 뭡니까? 두 근의 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제 적용해서 저 극한값을 처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근의 차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절대값 A분의 루트 D였죠. 루트 D 쓰시고 두 근의 합은 1이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그래서 리미트 T가 0 플러스 1 때, 자, T분의 자, 두 근의 차 루트 1 플러스 4t에서요. 두 근의 합인 1을 빼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 계산해 주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합차로 만들어 봅시다. 1 플러스 4t 플러스 1에다가 이제 루트 1 플러스 4t에 플러스 1을 곱해줘요. 이렇게. 자, 곱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리미트 t가 0 플러스 1 때, 자, 분자는 4t가 되겠고, 자, 분모 일단 그대로 써보실 건데, 자, 여기 잘 보시면은 t가 약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는 거에다가 이제 0 넣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2분의 1 맞습니까? 아, 이게 4가 있네, 4가. 그러면은 2분의 4 해가지고 2를 최종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86번 한번 좀 보겠습니다. 86번. 자, 저 직선 위에 저 점 A와 X축에 점 B가 있는데 선분 A, B 중점이 있다. 자, 이거 이제 한번 확인 좀 해볼게. 자, 점 A의 좌표가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T, 루트 2T로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위에 점, 여기 2T, 0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 선분 A, B의 중점, 여기 C가 이제 뭐냐면요. 중점이니까 양끝점 더해서 나누기 2 맞니?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이 C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2분의 3T, 요거 이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은 2분의 루트 2 T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야. T, 이렇게. 자, 우리가 뭘 구해줘야 되냐면요. 지금 이 직선 AB와 수직이면서 C라는 점을 지나는 세로 직선이 있고 이 ET와의 교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요 선분 CD의 길이를 지금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해볼 거냐면요. 직선 AB의 기울기부터 확인을 해줄 겁니다. AB 기울기 수직인 CD가 이제 있는 거니까 AB 기울기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자, B의 좌표에서 A를 뺍니다. 2t 빼기 t. 그 다음에 이제 저 y끼리 빼주면 0 빼기 루트 2t.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자, 그럼 수직인 놈의 기울기, CD는 기울기 어떻게 나오니, 얘들아? CD는 이제 역수해주고 반대부호죠. 루트 2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자, 그럼 CD 기울기 이렇게 확인을 이제 했고, 이제 점 C를 이제 지나는 이제 직방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제 구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직선 CD씩 세웁니다. 직선 CD. 자, Y는, 자, 2분의 루트 2씩 세우시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을 지나니, x-2분의 3t에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2t. 이렇게 지금 세워줄 거야. 자, 점 D의 좌표를 구해주려면은 우리가 X에다가 2t를 넣어야 되거든요. D가, X좌표가 2t입니다. 그럼 넣어주시게 되면, 자, Y는, 자, 2분의 루트 2 곱하기, 자, 2분의 1t, 여기 2분의 1t죠. 네, 플러스 2분의 루트 2t가 있어.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4분의 3 루트 2t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 상황을 좀 확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지금 점 C가 있죠? 점 C의 좌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2분의 3t, 2분의 루트 2t가 되는 것이고요. 점 D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점 D. 여기는 2t, 4분의 3 루트 2t가 나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FT는 자, x끼리 빼고 제곱. 그러면은 2분의 t 제곱이지. 4분의 1t 제곱. 자, y끼리 빼고 제곱합니다. 그럼 4분의 루트 2t거든요. 제곱해주니까 8분의 1t 제곱 나와가지고요. 얘 계산 끝까지 해보시면은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 8로 통분해주니까 루트 8분의 3t 제곱 나와서 4분의 루트 6t. 아마 여기까지 아마 정리가 될 거야. 해보시면은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될 극한값은 뭐냐면요. 자, 리미트 t가 이제 지금 4로 갈 때를 구하는 거죠. 4로 갈 때 t제곱 마이너스 16 나누기 자, ft 4분의 루트 6t에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빼기 루트 6을 해주시는 건데요.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냐. 자, 분자 인수분해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분모. 자, 4분의 루트 6으로 묶습니다. 그럼 t 빼기 4가 되거든? 그러면은 t-4가 이제 약분이 되는 것이니까 얘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지? 4 넣어주면은 이제, 자, 4분의 루트 6 분의 8.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루트 6분의 32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얘가 이제 알파인가요? 예, 얘가 이제 알파라는 거고. 자, 3알파 제곱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3 곱하기 6분의 자, 32 제곱이죠. 1024니까 512로 답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기울기를 조금 잘만 생각해 보면은 복잡한 계산을 좀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 자, 봅시다, 이거. 우리 일단 요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자, 만약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 기울기가 1이야.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제 얘가 45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x 증가량, y 증가량이 얘가 이제 동일하잖아요. 그죠? 1 때릴 때 루트 2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대각선의 길이 구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 길이에 루트 2 곱하면 얘가 바로 나오지? 자, 한 가지 상황을 한번 더 해봅시다. 만약에 기울기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3분의 1로 나왔어. 3분의 1로. 만약에.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X축, Y축이 평행하게 그었을 때 비율이 3대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피타고라스 해주면은 9 더하기 1에서 여기가 루트 10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 길이를 알고 있으면은 거기 길이에 루트 10 곱하면 이 길이 나오고, 혹은 여기를 알고 있어. 3에 해당하는 비율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럼 나누기 3 해주고 곱하기 루트 10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루트 10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방 이거 안 구해도 돼. 안 구하고 이 직선 CD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볼 거야. 직선 CD.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직선 CD가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얘를 비율이 2인 것으로, 얘를 비율이 루트 2인 것으로 보시면, 우리 여기 피타고라스에서 4 더하기 2에서 루트 6이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알고 있냐? 지금 이 C, D라는 두 지점 간에 이 X 좌표는 이제 문제에서 줬어. 점 D를 X가 2T라고 줬기 때문에 이 두 지점 간에, 즉 이 두 지점 간에 X좌표의 차이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T. 자, 여기를 알고 있으면 얘 나누기 2 해주고 곱하기 루트 6 하면 길이 나오죠. 나누기 2 하면 4분의 T 곱하기 루트 6 그러면 4분의 루트 6T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바로 빨리 확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자, 문제 보니까 74번이에요. 자, y는 t가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있다. 자, 요거 비슷한 유형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볼 겁니다, 이제. 자, 이제 뭐냐면은 저 함수, 절대값 함수랑 저 y는 ty의 교점이거든요. 원래 저 절대값이 없었으면은 요런 2차 함수일 텐데 절대값 접어 올리다라는 의미잖아요. 접어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ft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을 이제 그어 y는 t를. 그러면은 그거 볼 때마다 이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될 건데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매번 달라지죠, 이렇게. 예. 자, 요때는 교점이 이제 2개고, 자, 요때는 교점이 이제 3개고, 요때는 교점이 이제 4개고, 자, 요때는 이제 교점이 2개고, 요때는 이제 빵개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우리가 저렇게 다 파악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교점의 개수는. 근데 리미트 t가 1-일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게 y는 t라는 상수함수였다고요, 얘가 이제. 근데 그 t 값이 1보다 조금 작을 때를 보는 거잖아. 자, 근데 자, 원래 꼭지점이 0,1인 거 확인됩니까? 꼭지점 0,1. 접어 올라가면은 요 점이 꼭지점 0,1로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t가 1보다 좀 작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그은 노란색처럼 이 꼭지점 살짝 밑에 상수함수가 그어지는 꼴이죠, 그죠? 그때는 교점이 이제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4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요거랑.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 상황마다 달라지고 이제 1보다 조금 작을 때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보다 조금 작을 때. 근데 이런 유형은 수능에는 잘 안 나오고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느낌이 가끔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저 개수 따지는 문제가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교육청에서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시면. 자, 요거 비슷한 문제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게, 자, 이제 41번 요런 게 있고, 자, 19번 요런 게 이제 있고, 자, 이제 80번도 이제 있는 게, 다 뭔가 최대값을 찾는 문제거든? 함수값의 최대값, 함수값의 최대값, 얘도 함수값의 최대값 찾는 문제입니다. 푸는 방법은 뭔가 비슷하면서도 이제 뭔가 조금씩 이제 다르기는 한데요. 조금씩. 자, 우리는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요 문제. 80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2019년도 이제 20번 문제. 요 보실 건데, 80번 문제입니다, 이제. 80번 문제.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극한값이 6이고 얘가 이제 존재한다. 자연수의 n이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있어요.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 차수를 보는 거 맞니? 차수를? 차수를 보는 거기는 한데 이게 몇 차인지는 지금 아직 모른단 말이지. f도 몇 차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분모도 차수를 정확히 아직은 몰라요. 자, 이게 뭔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직접 좀 해봐야 되는 게 좀 있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는 거니까 자연수 n 몇부터 가능한 거야, 그러면? 1부터 가는 거죠, 자연수 n은. 그죠? 그래서 n을 이제 우리가 이제 1부터 2, 3, 4 몇 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원래는 그것들을 다 넣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넣어보면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시행착오를 좀 겪어보셔야 됩니다.
n이 만약에 1이면 저기 첫 번째식 분모가 x제곱이고 분자가 f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4x 세제곱을 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이제 이렇게. 자, 이런 꼴이란 말이지. 요거 이제 차수만 보는 거니까 차수만. 최고차항만 썼는데 자, 얘가 이제 6이 나오려면은 fx가 도대체 어떤 꼴이 이어야 되는가라는 거란 말이지. 자, 이게 리미트 해줍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가 2차니까 분자는 몇 차여야 되는 거니? 분자는 분모가 2차? 그럼 분자도 2차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3차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사실 3x 제곱이 더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죠? 자, 요런 꼴인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fx가 어떻게 나와줘야 될까요, 얘들아? 이 상태에서는 분모 2차니까 분자 3차항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분자 3차항이. 분자 3차항 없어지려면은 fx가 4x 세제곱을 가져가지고 저걸 소거시켜야 될 거야. 자, 근데 그럼 남는 게 2차항이 개수가 지금은 안 맞거든요, 아직은. 개수 맞추려면은 분모 개수 1이니까 여기 개수 3이 있으니까 여기 3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3x 제곱이 필요합니다. 3x 제곱이. 여기까지 알겠니? 3x 제곱. 뒤에 남는 부분은 정해지지 않아서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미지수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요식을 이제 넘어가는 거지. 요식. 요걸 이제 해보시는 거지. 이제 요거를. 자, n이 1인 상황에서는 이제 저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n은 1이고요. 자, x분의 fx가 4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얘가 이제 4다. 근데 이거는 이 fx를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자, 이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그러면 0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시다. 이게 분모가 x. 근데 걔가 지금 0으로 가는 상황인데, 분모가. 근데 그 x가 분모가 있으면은 분자도 결국에는 x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상수항이 있으면은 이걸 x로 묶을 수가 없죠. 상수항이 없어야지만이 x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 이 존재의 의미는 최소 차항이 1차항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최소 차항이. 상수항이 이제 가장 작은 차수인데 0차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가장 작은 최소 차항은 1차항이어야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의미할 거야.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최소 차항이 만약에 2차항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그때는 됩니까 안 됩니까? 가장 작은 차항이 2차항이면은 얘네를 여기다가 넣어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이거?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넣어주면은 이제 x 하나씩 약분시켜도 x가 아직 남아있죠. x가.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x 0으로 넣어봐. 몇 나오니? 0 나오는 거 맞니? 0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게. 계산이 되려면은 최소 차항이랑 일치해야 되는 거야. 최소 차항이랑. 일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b가 일단은 0, 그 다음에 a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가 0이고 a가 4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x로 나눈 다음에 남는 x는 어차피 0을 넣을 거잖아요, 그지? 남는 x는 어차피 0이어가지고요. x로 나눴을 때 상수항으로 남는 부분이 저 플러스 a 맞니? 저 플러스 a. 그러니까 저 a가 4라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4라고. 자, 그랬을 때 이제 f1의 값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셔가지고 얘가 최대로 나오는 값인 건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1일 때에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1일 때에는 이거를 이제 몇일 때에도 해봐야 된다? 이거를 2일 때도 해보셔야 돼. 자, 일단 여기 구분을 좀 해놓겠습니다. 구분을. 자, fx-4x 세제곱. 자, 최고 차항만 쓰겠습니다.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 자, 얘가 지금 6이다라는 식이 지금 이제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분모가 3차야. 그럼 분자도 3차가 되어야 되겠지, 분자도. 그러다 보니까, fx가 저 6으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0x 세제곱 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10x 세제곱이겠구나.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쭈루룩 사실은 이제 결정이 안 돼가지고, 일단은 쭈루룩 다 쓰시기는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제 오른쪽에 저 식이 있잖아,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에 fx가 4라고 있잖아, 얘들아, 이게. 자, 이게 뭘 의미한다고, 이게? 예. 이게 결국에는 이 x제곱을 분자도 갖고 있어야 되겠지.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이게 1이고, 그럼 x제곱을 얘가 가지고 있으려면은 상수항이랑 요 1차항이 없어져야지만이 x제곱으로 묶이는 거 아니야. x제곱으로 묶이죠. 맞습니까, 이거? x제곱으로 묶입니다. 얘가 하나라도 있다. x 하나밖에 못 묶는 거야. x 하나밖에. 두 개로 이제 묶어줘야지만이 얘랑 약분이 가능한 거야. 얘랑 약분이. 요거는 한번 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보세요. 10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 x 제곱. 자, 우리는 이제 원래는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c를 일단 0으로 결정을 하죠. c를 일단 먼저 0으로 결정을 해. 그러면 얘를 이제 날려요. 얘를 날려. 자, 그런 다음에 x 하나를 약분을 시켜. x 하나를 약분을 시켜. 하나 약분시키면은 여기 두 개, 여기 이제 한 개, 여기 이제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아직 지금까지는 형태가 x분의 10x제곱 플러스 ax 1제곱 플러스 b 요런 꼴이죠. 분모에 x가 지금 하나 있는데 분자에 지금 상수항 b가 있어요. 그죠? 자, 또 x에 0을 넣어보면은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10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이제 x에 0 넣으면 분자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가 이제 날라가가지고 얘도 결국에는 0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치?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분모가 최소차항이 2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bc가 이제 0으로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이제 a가 그럼 4가 되는 거 알겠니? a가 4. x 하나 더 나눠주게 되면은 a만 남으니까 a가 4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a는 4. a는 4. 그럼 이제 이걸로 이제 f1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f1은 몇이니? 자, 여기 넣어주시게 되면은 10 플러스 4 해서 14 나옵니다. 14. 그러니까 14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보셔야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니? 2까지? 3부터는 안 됩니까? 6xn 플러스 1 플러스 4. 6xn 플러스 1? 네. 그럼 3을 한번 넣어서 확인해 보시다 보면은 얘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3부터 이제 만약에 넣었다. x 4제곱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이때는 fx가 무조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이때는? 예, 이게 4차니까 fx가 이제 여기서는 6x 4제곱의 꼴로 자, 이런 식으로 결정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하고 쭈루룩 뭔가 좀 이렇게 있지. ax 세제곱 플러스 쭈루룩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써보시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분의 fx 지금은 n이 3인 상황이지.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게 얘가 결국에는 최소차항이라고 최소차항. 그러니까 x 세제곱까지밖에 항이 없고 그보다 작은 차수 2차항, 1차항 상수항은 이제 없을 거야. 확인을 해보면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x 세제곱 나눠주면은 a만 남게 돼가지고 a가 결국에는 4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가 4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게 그 이상의 n값 4, 5, 6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차수가 이제 하나씩 늘어날 뿐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를 해서 이때 fx를 표현해 주게 되면은 6x에 n 플러스 1 플러스 4xn n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무조건 이런 꼴로 정리가 될 거야. 무조건 이런 꼴로. 최소차항은 이제 다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는 f1이 몇입니까? 10으로 나오는 거 맞니? 10으로? 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여기 14로 그러면 결정을 해줘야 돼요. 14로. 14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14로 해주시고 14.
그래서 몇 번 조금만 해보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고요. 어렵지 않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저거 30번? 30번을 봅시다,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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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번을 보시면, 30번은. 자, 이제 연속성 관련된 유형인데, 그 중에서 좀 쉬운 것부터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연속성.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a를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데, 제곱한 게 연속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fx가 저렇게 나와 있으면, 제곱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제곱은 그냥 저거 제곱하면 되거든요.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제곱해서 써주시면 돼요. x가 a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a에서 연속성을 그럼 따져주면 되겠지. a에서. 그래서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얘네 둘이 같아야 될 거란 말이야. 네, 요거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만. 4a제곱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a제곱이니까 넘어가가지고 이제 3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30, 자, 3a가 아니죠? 마이너스 24a 플러스 36이 0이다. 그럼 3으로 나누는 게 가능합니다. 3으로 나누는 게. 자, 그래서 a가 이제 2, 6, 12가 나와서 2하고 6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수분해까지는 이제 다행히 되고요. 그래서 2하고 6으로 결정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제곱한 게 연속이다. 그러면은 그냥 제곱해서 x에 a 넣었을 때 그냥 같다. 라는 정도만 하면 되고, 뭐 어렵지 않고. 자, 얘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문제는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 그 다음 문제 절대값이야. 자, 56번입니다. 56번. 56번. 자, 56번은, 자, 이번엔 절대값인데, 그래도 똑같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똑같이 그냥 풀어보시면 돼요. 자, 절대값 해보면, 절대값 fx. 자, 절대값 fx가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 절대값 fx가. 쟤네 그냥 다 절대값 하면 됩니다. 절대값 x 플러스 a, 절대값 x, 절대값 b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x가 y보다 작고 y를부터 3까지고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의 관건은 마1과 3에서의 연속성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쟤네 넣어서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마1일 때 저거 두 개 넣은 게 이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이거 1이죠? 1을. 자, 절대값을 우리가 이제 없애면서 우리가 풀마 요거 붙여주는 거 기억납니까? 풀마 붙여주는 거. 절대값이 이제 하나 붙어 있을 때는 풀마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나눠가지고 우리는 a를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기는 되는데 a가 지금 2. 자, 이때 밑에 마이너스일 때는 a가 0이지만 양수 ab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수 ab. 그래서 양수 2로 결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넣어서 같다 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3 넣어서도요, 그냥 절대값 3이, 절대값 3b-2랑 같구나 라고 해서 3은 다시 얘가 3이니까 3b-2가 얘가 이제 풀마 3이구나 라고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일 때 b 구해보시면은 3분의 5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일 때 b 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로. 네. 자, 그래서 그냥 절대값 해서 그냥 넣어서 같다 라고 하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 간단하죠, 요거는. 간단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 이제 68번입니다. 68번. 중함수 fg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야. 곱한 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을 이제 따지는 거거든. 곱함수의 연속성. 지금 이제 G는 이제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실수 전체에서 항상 연속이야. 얘는 다항함수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러니까 G는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F는 구간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A를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F도 연속이고 G도 연속이다. 연속 두 개 곱하면은 그 결과가 뭐였죠? 연속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fx가 연속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자, g가 이제 연속이고 fx가 지금 연속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데 연속이 아닐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나눠서. 자, 만약에 첫 번째는 간단하거든? fx가 a에서 만약에 연속이다. 그러면은 a를 넣었을 때 그냥 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3은 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자, x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저기 같다라고 하시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이다 라고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를 구합니다. 3 또는 마이너스 1. 그렇죠. 일단은 이 두 가지 값이 나오고, 두 가지 값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자, 만약에 불연속이다. 불연속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불연속. F가 이제 끊어져 있다. 끊어져 있어도 연속인 거랑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연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얘가 막 값이 달라. 만약에 자극한이 만약에 3이고 우극한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어떤 연속인 놈이랑 곱해버려. 어떤 연속인 놈이랑 값이 만약에 A야. 그럼 이제 곱했을 때 좌극한 만약에 이제 3하고 A라고 보고 우극한을 마이너스 1하고 A로 보면은 둘이 같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 연속인 부분에서 그 연속인 값이 0으로 나올 때에만 가능하죠. 그죠? 0으로 나올 때에만. 요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지?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연속인 부분에서 0이다. 얘는 GA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GA가 0이다. 연속인 함수의 값이 0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G에다가 A를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이제. 자, 우리는 GA를 계산을 해볼 때, 요게 이제 마이너스 A 빼기 7인데, 얘가 0이다. 라고 해서, 자, A를 마이너스 7이라고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A를 마이너스 7. 여기까지 알겠니? A를 마이너스 7이라고 결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계속 쓰일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x는 a에서 연속 하면은 그냥 같다. 불연속 그러면은 연속인 부분이 함수값이 0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해 줍시다. 잘 기억해 주시고, 해 두시고, 그 다음. 자, 그 다음 문제도 비슷한데요. fx-a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 자, 얘는 또 어떻게 해줄까 고민해보니까 f는 1 기준으로 함수가
끊어져 있어요. 잘 보시면 위아래에는 16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값이 끊어져 있다는 걸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곱함수가, 자, 얘도 1 기준으로 끊어져 있고, 얘도 1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상황 아니야, 얘가 이제. 얘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의 상황이지.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 상황은 지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에 이제. 그러면은 불연속끼리 곱해도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불연속끼리 곱해도? 예,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다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좌극한이 마이너스 1, 우극한이 2야.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좌극한이 2, 근데 우극한이 만약에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면은 좌극한끼리 곱하거나 우극한끼리 곱했을 때 값이 다르더라도 곱한 값은 같을 수도 있죠. 곱한 값은. 자, 그래서 그냥 그 좌극한, 우극한을 곱한 게 결국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써주면 될 겁니다, 이제. 일단 그 1 기준으로 보는 건데 1보다 작을 때와 여기 함수값일 때에는 여기에 결합되어 있으니까 좌극한 함수값을 위에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fx 곱하기 fx-a라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얘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자, 이제 1을 넣었을 때 값, 좌극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1을 넣었을 때 값은 지금 몇이냐면은, 앞에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밑에다가 이제 1을 넣었을 때 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그 다음에 빼기 a까지 한 번 더 해주는 거니까, 자, 식을 일단은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1보다 작을 때의 값을 대입한 거랑 1보다 클 때의 값을 대입한 게 같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처리해 보시면은 1 플러스 a는 15 곱하기 15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산만 마저 완료해 보시면은 이게 225 마이너스 15a가 나와가지고 16a가 이제 2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a는 14가 나올 거야. 14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4 1보다 작을 때의 값과 1보다 클 때의 값을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 라고 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다양한 상황들을 확인해보고 있죠.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 다음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도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불연속이어도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좌극한, 우극한을 그냥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좌우 나눠서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나왔죠? 네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31번입니다. 31번. 31번. 자, 지금까지 이제 해본 거를 좀 적용해 보는 건데, 자, 보시면 함수 f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함수가 1에서 연속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함수의 형태를 보면은 f는 1에서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f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일단. 앞에 있는 2차식 다항함수니까 얘는 당연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이제 x는 1에서 연속이고 싶다라는 거거든, 지금.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은 아까 앞에서 했듯이 저 연속인 부분에 함수값이 몇이어야 된다? 0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0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야 되겠지? 0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2차식에다가 그냥 1 넣어주셔가지고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라고 써주시기만 하면 끝나겠습니다. 문자가 두 개지만 구하는 값이 그냥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저렇게 나오게 되죠. 바로 답이. 그래서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러면 연속인 부분이 0이어야 된다. 요걸로 그냥 풀어주는 문제고, 요걸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얘는 이제 조금 3점짜리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게 있거든요, 얘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60번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해서 풀어볼 거야. 자, 얘도 관찰을 해보시면은 F는 1 기준으로 끊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1 넣으면은 0분의 1 꼴이고요. 3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F는 당연히 1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것은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자, 근데 G는 어떻게 되는 거니, G는? 다함수니까 쟤는 그냥 연속이죠. 쟤는 그냥 연속이지. 자, 그러면은 자,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이거는 이제 G가 그 연속인 부분에서 값이 0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G에다가 이제 1을 넣은 게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2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니까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란 말이죠. 자, 근데 식 하나 이끌어냈는데 아직은 이제 A, B 두 값을 정확히 모릅니다. 얘는 아까랑 다르게 A, B를 정확히 알아야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단 말이죠. 식이 하나가. 자, 이거는 일단 그 직접 F랑 G를 한번 좀 곱해봐야 되거든. 얘는 이제 직접 곱해볼게. 자, 곱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F에서 GX를 작성해봅시다. F 자체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범위 나눠가지고 이제 G랑 곱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자, 이제 X-1분의 자, G를 이제 써주면 되니까 2X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단 좀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게 아닐 때는 이제 우리가 2X 플러스 1분의 자, 2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이게 G1이 0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문자 B를 좀 A에 대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문자의 종류를 조금 줄여봤는데 이게 어찌됐든 G에다가 1을 넣으면 0이라는 거잖아. G에다가 1 넣으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1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1을 넣었을 때 둘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1을 넣었을 때.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데 분모는 0이고 이거 분자도 그럼 몇입니까? 분자도 그러면은 0인 거 맞니? 왜냐면 분자식 자체에 아까 1 넣어서 0이었죠.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가 x-1로 인수분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이걸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니? 자, 그러면은 이제 1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인수분해해서식 씁니다, 이제. 자, 마이너스 2x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인수분해는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자, 분자를 저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 약분되는 놈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볼게. 자,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플러스 2가 x가 1보다 작을 때. 자, 얘는 이제 약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좀 표현을 하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2x 플러스 1분의 자, x-1 자, 인수분해 한 것으로 식을 써봅시다. 이제 일단은 인수분해 한 것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전히 이거 1을 넣어서 같다라고 식을 써볼 수가 있어요. 1을 넣으시면은 자, 여기 a 플러스 6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 여기는 1 넣으면은 이게 0이 나오거든? 1 넣으면 0이야.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고, b는 아까 a로 표현된 식이었던 저 식에 대입해서 4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자,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아까 내가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했어. 자, 이제 느낌을 한번 좀 봐봐야 돼요. 느낌을. 자, 느낌을 이제 한번 가져가봐, 느낌. 자, 이게 얘들아. 자, 잡으세요, 이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좀 빨리 볼 수 있어. 연속인 쪽에서 값이 0이 나와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G1이 0이었거든요. G1이 0. 그럼 이제 F랑 G랑 곱할 때 있잖아. 요거 있지, 요거. F랑 G랑 곱할 때. 이게 그 X-1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약분까지 이제 시키는 거란 말이지, 이제. 약분까지. 근데 어차피 이게 여기도 X-1로 인수분해 돼서 여기도 이제 X에 1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죠? 그럼 1을 넣으니까 아까 값이 0이 나온 거 아까 확인했죠? 0이 나왔어요, 이제. 그럼 값이 이제 이게 0이 나왔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의미하냐? 자. 자, X에, 봐봐. 이제 X에다가 1을 이제 대입을 해볼 거야, 1을. 그러면 G는 이제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G는. 아직은 뭔지는 몰라. 근데 이제 F를 봐봐. F는 지금 이 1 넣으면은 0분의 1이 나오는 상황이 있죠. 0분의 1이 나오는 상황. 이렇게 곱하는 상황이지, 그지? 이건 어떨 때? X가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어떻게 됩니까? 1보다 클 때는 저거 1 넣어주시면은 3분의 1 곱하기 상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 이렇게. 근데 어찌됐든 우리 1 넣어서 이제 같다라는 거를 이제 써먹어야 됐으니까 이게 얘는 어차피 숫자 2개 곱하는 거니까 그 결과도 숫자가 나올 것이야, 일단. 근데 얘도 그러면은 그 결과가 숫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분모가 0이잖아. 그러면은 이 상수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죠. 저 상수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그냥 1, 2, 3 이런 상수면은 0분의 1, 0분의 2, 0분의 3 이런 꼴이니까 그냥 0분의 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무한대의 꼴이. 근데 결국 이 좌우 극한이 같으려면은 결국 이 위의 결과도 상수로 나오려면은 이 상수값이 몇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얘가 0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0으로. 0으로 나와줘야지만이 0분의 0꼴,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0분의 0꼴 나와서 약분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약분을. 자, 그런데 그럼 0분의 0꼴이면은 뭔가 약분이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럼 약분 돼가지고 그 약분되고 남는 식에다가 이제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어떤 또 다른 상수가 등장하지. 또 다른 상수. 1을 넣은 어떤 상수값이 또 등장하잖아? 또 다른 상수값. 근데 아까 요 상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0이죠, 그러면은. 얘도 0. 얘도 같은 값 0이란 말이야, 0. 그래서 그 곱한 결과도 얘도 그 0으로 나오는 거 아니니? 얘도 0으로? 얘도 0으로 나오는 거죠? 아까 얘네들이 같은 값이었으니까 얘가 아까 0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그럼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 곱한 결과가 0인데 아까 0분의 0 처리해가지고 뭐 이제 약분해가지고 나온 또 다른 결과가 또 상수가 나왔는데 값이 얘랑 같아줘야 되니까 이 상수도 결국에는 뭐라는 거야? 이 상수도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남은 상수도. 즉 우리는 그 x에 1을 넣어서 0이 나왔다라는 건데 1을 연속으로 지금 한 번 넣었을 때도 0이고 또 두 번째 넣었을 때도 0이니까 결국에는 x-1을 얘가 2개 가져야 되는 거야, 얘가. 얘는 x-1을 2개 가져야 되는 상황이야, 2개. 2개 가져야지만이 저렇게 0분의 0 약분시켜서 또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야. 어떤 꼴일 때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게 분모에 있을 때. 분모에 있을 때. 분모에 있으면은 이게 무한분의 상수 이런 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2개 가져야 된다. 아시겠니? 2개 가져야 되는 거야, 2개.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2개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2개. 그 다음. 자, 65번입니다. 65번. 자, 65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65번인데. 자, 이것도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gx가 있다. hx는 f 곱하기 g인데
저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간단한 문제죠. 자, 지금 이제 F는 1, 그 특정 X값을 제외하고는 이제 항상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G는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연속입니다. fx는 특정 포인트에서 지금 불연속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불연속이 이제. 그 특정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하고 그냥 1인 상황이죠, 그죠?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그냥 불연속이야. 그럼 저 마이너스 1과 1에서 결국 곱했을 때, G랑 곱했을 때 연속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하듯이 gx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gx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연속인 부분으로 만들어주려면 0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특정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하고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gx는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게 최고차항이 1이고, 자, 플마 1을 넣었을 때 0이다. 인수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니? 인수로? 이렇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5 넣으면 계산이 바로 되겠죠. 5 넣어서 그냥 이제 6 곱하기 4에서 24 라는 겁니다. 네, 그냥 연속인 부분의 값이 0이다 라는 것만 이용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요 문제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자, 얘도 똑같은데 보시면 자, 93번입니다. 자, fx 줬고 f랑 fkx를 곱한 게 x는 2에서 연속이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x가 2에서 연속성을 따지고 싶어요. 근데 f는 2에서 지금 불연속이거든요. 2에서 불연속. 그러면은 봐봐. fkx는 x가 2일 때 그럼 2k인데 이거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질 수가 없죠. k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fkx는 아직은 물음표야.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좀 나눠서 생각해 볼 겁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저 fkx가 x는 k에서 불연속인 상황으로 이제 볼게요. 불연속인 상황. 자, 두 번째 상황은요, 이제 뭐냐면요. fkx가 x는 k에서 이제 연속인 상황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이게 곱하는 두 개가 불연속이어도 불연속 두 개를 곱해도 연속으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자, fkx가 x는 k에서 불연속이다. 자, 다시. 이게 x는 2가 맞죠? 여기 2로 좀 수정해 주겠습니다. x는 2에서. 여기도 그러면은 x는 2에서. 이렇게 좀 수정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봐봐. 여기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그러면 F2에다가 F2K. 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기는 한데 F2가 지금 좀 애매한 게 끊어져 있다 보니까 뭐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다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눠서. 자, 얘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 그 X가 2에서 불연속이니까 지금 얘가 불연속이라는 거 아니야, 불연속. 그럼 불연속인 점이 지금 마이너스 2하고 그냥 2가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케이스를 또 나눠가지고 이제 2K가 마이너스 2인 상황과 2K가 그냥 2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이제. 자, 우리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근방에 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이 근방에 있는 자 요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주는 거 맞니? 요놈들에 대해서 K에 1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F2하고 그 다음에 F 자 1 넣어주니까 2 요 근방에 있는 거 확인하는 거 맞니? 요 근방에 있는 거 요거 맞습니까? 자 근데 요거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이제 요거 좀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그 원래 이 모태가 되는 이 함수가 fx의 f-x여가지고 우리가 x는 2에서의 연속성 따지는 거니까 이제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을 나눠서 생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좌극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때에는 2보다 조금 작으니까 1.9 정도, 마이너스 1.9 정도의 함수값을 비교를 해줘야지. 1.9와 마이너스 1.9. 함수값은 이제 정확히 그 포인트에서의 값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우극한은 이제 2보다 조금 큰 거, 한 2.1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 정도, 마이너스 2.1. 그래서 이 값들을 한번 다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해볼 거야. 자, 1.9 마이너스 1.9는요, 이제 살짝 이제 이 안쪽이어가지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되는 것이고요. 함수값을 이제 계산해보면도 함수값은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 2.1 마이너스 2.1 조금 더 오른쪽이지, 바깥쪽이지. 요거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6. 3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 값이 다르니까 얘는 불연속. 안 되는 상황이고. 자, K가 1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 모태가 되는 함수가 이제 fx거든요. 제곱이죠, 제곱. fx를 이제 제곱했을 때 얘가 이제 과연 연속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애초에, 자, 뭐 좌하물을 뭐 따질 것도 없는데, 해봅시다. 자, 이제 1.9 제곱과 2의 제곱과 이제 2.1의 제곱을 이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값들을 이제 제곱한다라고 해도 아까랑 이제 값이 똑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얘도 이제 4가 나오고, 얘도 4가 나오고, 얘는 이제 36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6이 나오는 것을. 저기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얘도 이제 안 되는 상황이야. 이게 그 불연속일 때 요거는 이제 지금 다행히 답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요것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요것도 가장 이상적인 건 이거잖아. 연속이면은 불연속 곱하기 연속 어떻게 처리했죠? 연속인 부분에서 값이 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연속인 부분에서. 그래가지고 f2k가 0이 되도록 하는 거를 구하는 게 가장 간단하거든. 이게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0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함수값이 0 되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게 딱 보입니다. 이 4개. 4개가 보입니까?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는 8마 4니까, 아, 이 K가 그러면은 8마 4구나 라고 해서 2로 나눠가지고 이제 8마 2가 나오고요. 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요 위로 볼록인 함수, 얘가 0 되는 걸 찾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0 되는 x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풀마 루트 2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풀마 루트 2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는 저 값이 2k거든요. 2k. 2k가 풀마 루트 2여가지고 진짜 k는 풀마 2분의 루트 2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사랑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2분의 1. 이거 다 곱하는 거죠, 이거. 얘끼리 곱한 거, 얘끼리 곱한 거. 우리 곱한 겁니다, 이제. 네. 됨? 네. 그래서 함수값이 0 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네? 4 곱하기 2분의 1이 언제부터 2분의 1이 있어요? 인데? 인데요? 네. 4 곱하기 4분의 2로 했는데 그럼 2가 나와야 되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무리.